새싹 플랜이라는 것이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핵 가족화로 인하여 가정의 자녀 양육 기능이 약화되어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영아를 둔 여성이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정책 목표로 하여 5가지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데요. 5개 영역의 정책 과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공보육 기반 조성,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제공, 아동 중심 보육 환경의 조성, 보육 서비스 관리 체계의 강화를 5가지 영역의 정책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플랜이라는 정책은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영유아를 중심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육을 실시하는 부모, 어린이집, 지자체 신뢰를 구축하여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이사랑 플랜은 새싹 플랜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주요 추진 방향은 첫째, 보육료 지원 기준을 다양화하여서 전액 지원 대상의 확대, 둘째, 다문화 장애 아동, 맞벌이 가구 등 부모 및 아동의 개별 특성에 맞는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 보육 프로그램의 개선, 평가 인증 활성화, 취약 지역에 대한 국공립 및 소규모 어린이집 확충 추진, 보육 인력 양성, 재교육 및 자격 취득 요건 보완 등을 통한 종사자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이사랑 카드를 정착해서 보육 통합 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보육 행정 업무 부담 완화 및 부모의 체감도 제고하고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방식을 개선하여 어린이집 부모 담당 공무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이사랑 플랜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 이제 어린이집 시스템의 보육 통합이라는 시스템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사도 시스템에 들어가 있고 교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인적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도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도 뭐 예방 접종을 했는지 또 이 아이가 저소득인지 장애 가정인지 또 그 아이사랑 플랜이라는 이 시스템에 보육 포털이라는 것에서 그 보육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들에 관련된 결제라든지 바우처 제도라든지 그래서 뭐 국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액 지원의 대상에 대한 부분을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바우처로 결제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의 공공성은 강화와 보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 그래서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국공립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고 직장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 또 보육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한다는 것은 보육교사의 전문성, 그다음에 적정 처우를 보장하고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상시적인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2013년부터 모든 계층에서 달성된 시점에서 마련한 것으로 보육료 지원 확대가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실현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인데요. 아이의 신체적 특성이나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하게 자라고 부모는 안심하고 맡기는 양육,
교사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아이 행복 플랜에는 6대 추진 과제는 첫째, 부모의 보육, 양육 부담 경감, 수요자의 맞춤형 보육 지원,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신뢰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보육 재정 및 전달 체계 개선을 포함하게 됩니다. 중장기 보육 계획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보육,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4개 분야 17개 과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운영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현장 평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시간 연장, 장애 통합 보육, 취약 보육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게 됩니다. 보육 체계 개편은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표준 보육 시간을 제도를 도입하고 부모가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은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와 보육교사의 적정 처우 보장, 교사 1인당 영유아 수 개선 어린이집 시설 기준 강화, 상시적 품질 관리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양육 지원 확대는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 관련 정보와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시간제 보육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정보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개선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육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면 그동안의 정부의 보육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국한이 되어 왔는데 최근 육아 지원 정책의 관점이 시설 서비스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정부는 어린이집 외에 다양한 보육 서비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가정에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인 세로 맞이 플랜을 발표하게 됩니다. 2010년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으로 세로 맞이 플랜에 대한 발표를 하고 세로 맞이라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통해서 희망이 가득하고 행복한 사회를 맞이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세로 맞이 플랜에서 임신, 출산, 자녀 양육까지 아동 성장 발달에 따른 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 지원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임기 임산부의 모성 건강 지원과 자녀 양육 부모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고용 환경 개선, 다자녀 간역 및 자녀 입양 가정 등 가구의 다양성을 고려한 사회 경제적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 포함되고요. 세로 맞이 플랜 2015년에 발표한 보육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직장 여성을 위한 출산 장려 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평소 급여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하는 정률제 실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도입,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보호 강화, 가족 친화 기업 인증제 활성화, 산전휴 휴가 분할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보육이라든지 교육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보육, 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소득 70% 이하로 확대했고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을 통해서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이라는 게 뭐냐면 평가인증 등급하에 연계해서 우수시설을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아 돌봄 시장 제도를 제도화하고 돌봄 인력 자격 기준 설정, 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셋째,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으로 다자녀 추가 공제 확대, 또 셋째야 이상 가정에 대한 주택 지원, 둘째야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무상보육에 대한 실시를 설명드리면 영호세 자녀를 둔 가정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이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육료를 매달 어린이집에서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서 결제하고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보육료는 매달 어린이집에서는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서 0세의 경우 39만 4천 원, 1세는 34만 7천 원, 2세는 28만 6천 원, 3세, 4세, 5세는 22만 원의 그런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어린이집으로 결제하게 합니다. 양육수당의 경우 매달 25일 신청 계좌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세에서 12개월 미만의 경우는 20만원, 12개월,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은 10만원의 금액을 부모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하는데 아이를 출생신고를 안 한다거나 출생신고를 해놓고 아이가 죽었는데도 이런 수당을 받기 위해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20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육과정은 제3차 어린이집 보준보육과정을 개정 고시하고 2013년부터 확대 도입하는 3, 5세 누리과정에 맞춰서 기존 2차 표준보육과정을 개편하게 되고 또 3, 5세뿐만 아니라 0, 2세까지 포함한 표준보육과정을 이제 정부가 도입하면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업데이트하게 됐고요. 2019 개정 누리과정 확정 발표하면서 20년도에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달달이 2019 개정 누리과정 연수 강사로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연수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 연수는 여러분들도 유치원에 가시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시게 되면 학교에서 자격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현장의 교원으로서 세팅이 됐을 때 보통 2월 말 3월 초에 받으시는데 여러분은 이제 아직은 현장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그것도 이제 무료로 여러분을 연수를 시켜주는 부분이라서 하루 종일 9시 반부터 6시까지인가 들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시게 되면 누리 강사, 누리 교사로서의 아이들한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준하게 되고 또 매달 통장으로 30만 원씩의 입금이 돼요. 누리 교사로서 아이들을 연구하시라는 연구 수당비가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수를 안 들으시면 그 해당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입금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월 말 3월 초에 꼭 들으셔야 되는 2019 개정 누리 과정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현장에 가시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1년에 30만 원씩 12번이면 360만 원이 되잖아요. 꽤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 5세 유아의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유치원은 상위 기관이고 어린이집은 하위 기관이라는 인식이 그 전에는 많았었는데 국가 수준의 공통의 교육 과정으로서 통합이 되면서 유보 통합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3세, 5세, 3세, 4세, 5세 유아 모두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 격차를 없앤다는 부분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그런 한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교재 186페이지 하고 있는데요. 보육사업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1991년 영유아 보육법에 제정된 이래로 사회 전반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고 보육 정책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여성들의 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대도시의 경우 서비스 비용과 질의 문제이고요. 중소도시의 경우는 서비스 비용 및 질의 문제와 함께 시설로서의 접근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보육 정책의 개선 방안은 OECD 영유아 보육 정책의 그 제안을 토대로 논의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유아 발달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인데요. 보육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회 통합, 가족 복지, 양성 평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들은 포괄적이고 탁월한 정책을 통해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 및 가정의 빈곤 감소는 성공적인 영유아 보육과 보육 체계를 위한 선행 조건이 되는데요. 정부는 가족 빈곤을 감소시키고 영유아에게 인생에서의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사회 및 노동 정책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는 드림스타트 사업,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 등이 있고요. 첫째, 드림스타트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시도 및 시군구와 드림스타트 센터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빈곤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빈곤 아동의 건강 및 영양 증진, 모성 건강 증진, 학대 및 방임 아동 보호와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지 발달 지원 및 학습 능력 증진을 서비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 아동에게는 건강, 복지, 보육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직업훈련 및 고용 촉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009년 전국 75개소에서 실시되고 있었는데요. 각 센터의 인력은 공무원인 팀장, 보건 분야 사례 관리자, 보육 분야 사례 관리자, 복지 분야 사례 관리자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교육 소외를 해소하고 맞춤형 교육 복지 확대로 교육 취약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 성취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및 지역사회가 함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학교는 지역사회 핵심 센터의 기능을 하면서 학교 내에 교육 복지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여기에서는 학생 건강관리,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는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을 연계해주게 됩니다. 이들의 주된 사업 내용은 기초 학력 확보, 학습 결손, 치유 및 예방 프로그램의 지원, 정서 발달을 위한 문화 체험 및 심리 정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고 출발점 평등을 위한 보육 및 영유아 교육 지원,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한 보건, 의료 복지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 수준에서 민간 전문 인력인 유아교육 복지 전문가를 고용하여서 유치원에 배치하고 취약한 저소득층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육의 공공재로서의 인식을 살펴보면 보육 지원은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근거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추진하는 인식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국들의 영유아 서비스에 대한 지원의 상당 부분은 공공재원이고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한 가지 예로 보육과 육아가 교육의 뿌리이라는 뜻이고요. 이 믿음으로 1999년 6월부터 영국 정부는 3세 이상 아동을 위한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하여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보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OECD 교육위원회는 영유아 서비스는 시장에서 실패를 경험하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고, 영유아 서비스는 소비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며 잘못된 구매는 영유아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교육은 반복할 수 없는 과정으로 열악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실제로 아동 발달에 해를 미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 높은 서비스로 인해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보육시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민간 어린이집의 비용이 현저하게 높은 편인데요.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확충하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500인 미만이라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데, 바로 이제 가까운 인근에 900세대가 이제 9월 달에 입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국공립 시설에 확충을 한다는 건 결국은 500세대 이상의 관리동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라는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특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재로서의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그런 관리 방안, 사실 이제 민간 어린이집을 저도 사실 좋아하지는 않는 게,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해봤던 원장으로서 경험을 살펴보면 예산은 회사 사업주와 또 이제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뭔가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서 그 원장님이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다 보니 쉽게 말하면 빵을 하나를 사더라도 직장어린이 같은 경우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유기농,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더 좋은 재료를 살 수 있는 곳으로 또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초코파이를 살 수 있다든지 아니면 초코파이보다 단가가 더 낮은 빅파이를 산다든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도너츠는 100명씩 사주기는 어렵잖아요. 민간 어린이집에서. 요즘 빵 하나 3,500원, 막 조금 괜찮은 제과점에 가면 3,500원, 4,000원짜리 빵도 많은데 아이들한테 한 개씩 그렇게 줄 수 있는 민간 어린이집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교사의 인건비 이런 부분들도 호봉수대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계약서를 쓸 때 원장과 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방안을 도입한다라는 부분이 공공재로서의 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의 제공 그랬는데요. 보육시설 중심으로서 정책은 수요자 중심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현재까지 어린이집 중심의 영유아 부모 및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 정책으로 개편하고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및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13년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0세에서 5세 자녀를 둔 가정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별한 요구를 가진 가정에 대한 보육 서비스를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고요. 여성 결혼 이민자의 경우 한국어 미숙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가정 내에서 적절한 양육이 힘든 상황이므로 다문화 영유아는 어린이집 통해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자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으로
장애 아동 보육 환경과 보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해서 실장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OECD 영유아 보육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교재 188페이지 Starting Story 2, Starting Strong 2라고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영유아 보육 정책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OECD 국가의 정부와 ECEC라는 것이 영유아 보육 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정책 선택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가 국가가 영유아 보육 사업에 투자하는 이유를 이야기 드리면 영유아 보육 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 교육 체계화의 대등한 파트너십, 특수 아동에 대한 관심과 영유아 보육에 대한 보편주의적 접근, 서비스와 기반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공공투자, 서비스 질의 향상과 보장을 위한 참여적인 접근, 교직원 교육과 근로조건, 자료 수집과 모니터링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연구와 평가 등의 중요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영유아 보육 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게 됩니다. 영유아 발달의 사회적 맥락에 주목하는 것, 그다음에 아동의 관점과 자연스러운 학습 전략을 존중하며 아동의 복리, 생애 초기의 발달과 학습을 영유아 보육의 중심에 놓을 것, 그리고 제도의 책무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보장에 필요한 거버넌스를 수립할 것,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위한 지침과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하는 것,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재원을 확보하는 것, 재정, 사회 및 노동 정책을 통하여 아동의 빈곤과 소외를 감소시키고 다양한 형태로 학습할 권리를 가진 아동을 위해 보편적 프로그램의 지원을 증가시키는 것, 그다음에 영유아 서비스에 대한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 영유아 서비스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것, 또 마지막으로 폭넓은 학습과 참여,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영유아 보육 제도를 추구하는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유아 보육 정책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10가지로 OECD 영유아 보육 정책의 Starting Strong 2라는 부분에 Starting Strong 2라는 영유아 보육 제도에 대한 부분을 10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OECD 영유아 보육을 공공재로 인식하려는 경향은 영유아 서비스는 직접적인 개인의 이익이나 소비의 효과를 넘어선 그 이상의 외부 효과를 지닙니다. 영유아 보육은 공익, 아동들의 일반적인 건강 수준, 그리고 미래 교육의 성취, 노동시장의 크기와 유연성, 사회적 결속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개입은 질 높은 영유아 서비스로 인해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비용보다 크다는 사실로 인해 정당화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영유아 서비스 재원의 상당 부분이 공공재원이고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적어도 4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매일 얼마간의 시간 동안 보편적인 무상 영유아 교육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공재로서의 영유아 교육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접근에 대한 권리는 OECD 국가들 간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